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너 해봤어? 난 해봤거든 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교직 생활하면서 여러 학생들을 만나봤고 여러 선생님들도 같이 조우도 해봤고 같이 프로젝트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고 또 우리가 이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넌 해봤어? 난 해봤거든 입니다. 무슨 일을 하자고 나서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예전에 도서관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게 논문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없다. 그럼 그런 논문이라도 나온 게 있느냐? 없다. 그러면 하지 말자 그럽니다. 다 자신도 없고 확신도 안 서고 잘 모르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일이든 다 처음이 있는 것이고 그 처음을 누가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무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와 있는 논문들을 보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논문이 해외 저널에서 실리지 않을까 하고, 그게 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논문을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남이 한 것을 경험 삼아서 나도 한번 시행해보고 평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넌 해봤어? 난 해봤거든 안에도 그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너 해봤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거꾸로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너 해봤니? 너 해봤다며? 근데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 실은 이 제목의 제일 마지막 답은 그겁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왜? 그 하는 과정의 경험 속에서 제가 배운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알고는 다른 지식들을 통해서 그것이 평가되는 부분도 상당히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하게 되면, 좀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시키는 대로 합니다. 특히 알바를 하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이렇게 일을 해. 그 말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하는 게 자기 일이야. 난 이 일을 하고 있어. 그 일에 대해서는 힘들어하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래서 그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신나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말도 충분히 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처음 일이고 누가 시킨다 하더라도 그 일에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넌 해봤어? 난 해봤거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도 항상 그겁니다. 어디 가서 네가 이 일을 하고 나면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말해라. 난 해봤다. 그 해본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다만 그 해보는 과정에 네가 뭘 배웠는지, 여기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다시 이걸 할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지를 배우라는 거죠. 대부분의 일을 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제가 심지어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친구들 붙잡고, 야, 편의점에서 하는 일하고 도서관에서 하는 일의 차이가 뭐일 것 같으니, 그럼 왜 차이를 묻는지, 전혀 다른 일인데, 아니야, 내가 볼 땐 같은 일이야. 도서관에서 일을 하건 편의점에서 일하건 마트에서 일하건 가게에서 일을 하건 식당에서 일을 하건 우리가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찰이야. 그것도 이용자, 고객을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해.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현장 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시장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그 시장성이라는 것은 결국 그 물건이 많이 팔리는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지,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 분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결론을 하나 얻겠죠. 그리고 그걸 시행해 봤는데 아니야. 그럼 다시 또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하는 거죠. 옛날 우리 동화 같은 옛날 얘기 중에 하나,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을 삼아서 시장에 내다 파는데 아버지 집신은 맨날 잘 팔리고 항상 술을 털고 들어오는데 아들 거는 잘 안 팔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에게 물어봐도 아버지는 답을 안 알려주고, 그러다 결국 아버지가 늙어서 죽을 때 되니까 아들이 또 물어보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털, 그러고 죽었답니다. 우스개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니 자기 집신하고 아버지가 만든 집신의 차이가 뭐냐면, 아버지 집신은 그 까칠하게 전부 발라서 갈가내서 긁어내서 깔끔한 집신을 만들었고, 자기는 그냥 짚을 그대로 삼아서 집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미세한 차이가 관찰을 통해서 자기가 봤다면, 아버지 집신은 왜 잘 팔리고 내 건 잘 안 팔릴까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 진즉에 아버지와 같은 집신을 팔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우스개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돌아보면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다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우리 한 번쯤 검증해 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교과서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시행착오 속에 다져지고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공정에 대한 얘기, 과정에 대한 얘기, 논리적 얘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놓고 보면 이 교과서가 만들어진 시점과 그 교과서에 담긴 내용이 일어난 시점과 또 그걸 배우는 우리 학생들의 시점에서 놓고 보면 시간차가 상당히 발생하는 것이죠. 그동안 기술은 많이 발전했고요. 세상은 많이 바뀌어서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옛날 교과서를 붙잡고 배웁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는 것은 이게 옳다 또는 그르다를 따지는 작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과정에 대한 결과물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예전에 이랬고 지금은 이렇게 왔구나.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가이드라인을 자기가 쳐다볼 수 있는 경계를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일들이겠죠. 경우에 따라서 이 경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버추얼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버추얼이라는 단어와 가상이라는 단어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가상, 버추얼에 대한 개념은 실제 하지는 않지만, 실체는 아니지만 실체가 하고 있는 기능이나 역할 또는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것, 그것을 우리가 가상이라는 이름으로 끌어들여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가상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가상 도서관을 얘기한다든가, 가상 책상, 걸상 이런 얘기를 할 때, 아, 이 가상이 갖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그 공간, 그 물체가 그 물건, 그 기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서 차용했을 때 그 물건이나 그 기능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어. 그럴 때 그 다른 물건이나 그 공간을 우리가 가상이라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고, 그게 가능하니까 그 공간을 버추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건 아예 공간 자체가 실체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실 공간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도서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상 도서관 얘기를 하고 지금은 디지털 도서관으로 왔지만, 가상 도서관을 얘기할 때는 디지털이 갖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도서관이 같은 그 모습이 가상의 의미에서 도서관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가상 도서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가상 도서관을 얘기하려면 메타버스 얘기로 들어가겠죠. 메타버스도 알고 보면은 가상 유니버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가상 공간에서 하는 일들은 현실 공간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예 근본 자체가 디지털상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상 도서관을 얘기하거나 디지털 도서관을 얘기하면서 이게 진정 도서관인가를 제가 항상 따지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도서관이라고 말을 하지만 가만히 짚어보면 디지털 도서관은 도서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기생산되어진 자원을 선정해서 불러 모아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말을 보면 상당 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만 진정한 디지털 도서관이 갖고 있는 의미는 포탈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 포탈도 보십시오. 지금 AI, 챗 GPT가 해주는 기능이 뭡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검색을 했었고 검색을 한다는 것은 특정한 포탈 사이트가 우리들을 위해서 미리 전 세계를 돌아다녀서 찾아서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찾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꼭 도서관 같죠. 미리 예비해 놓고 그것을 이용시키는 것이니까. 근데 챗 GPT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질문하면 뒤지고 돌아다녀서 찾아옵니다. 도서관에 존재하지 않은 내가 실제로 그것을 미리 포탈에서 만들어 놓지 않은 것들을 찾아다가 재구성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아예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챗 GPT 시대가 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것이다.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사사가 되어서 우리가 일생을 두고 하는 일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뭘까요? 누가 사람이 와서 질문하면 답해주는 것? 무엇을 답을 해줘야 할까요? 검색 엔진보다도 더 알고 있는 지식이 짧은데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사람을 응대하려고 하지 마라. 당신이 응대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식을 받아서 내 지식을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닌 메커니즘으로 서비스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관찰을 통해서 그 메커니즘을 준비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기록 관리도 서비스 과학이야 라고 말했던 이유는 기록이란 행위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기록이 목적은 아니지만 상당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부차적 산물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넌 해봤어의 의미는 단순히 시키는 것을 따라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터득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문제를 발견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발견되어지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시행착오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관찰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지? 실은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같은 시각, 같은 경험을 갖고 쳐다보면 달라질 수 없습니다. 또 똑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듣는 말이 창의적 인재를 키우자. 창의성이 미래는 중요한 덕목이다. 창의성?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봐도 새로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방이라는 말하고 창이라는 말은 결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모방을 하되 어떤 의미에서 어떤 식으로 모방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무턱대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따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경험이 모방에서 출발했겠죠. 아니 모방 자체가 경험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상대편이 아무리 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 경험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살인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소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살인이 갖고 있는 의미를 내가 파악할 수 있다면 살인에 엄청난 무게가 어디에 담기겠죠. 함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이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어릴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아라 하면서도 그 아이들을 잡는 이유는 그 아이가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칠 수도 있고 남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계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그 이상의 것들을 내가 가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배우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실천해보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내가 특정한 일을 할 때 어떻게 작동하냐면 그 메커니즘이
그 프로세스가 유사하면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방법이 비슷하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방법이 비슷하네. 그럼 저것을 한번 도입해서 처리해볼까? 저런 식으로 해결해볼까? 그래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제 해석의 여지도 상당히 폭이 넓어집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일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서 선생님들에게 가끔 경계하는 말이 뭐냐면 분류에 빠지지 마라. 분류는 우리가 아는 많은 분류 체계 중에 하나일 뿐이다. 현재 우리가 쓰는 분류는. 근데 학생들이 방학만 되면 학과에 찾아와서 DDC, KDC를 빌려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니? 그럼 자기 자원봉사 나가서 어느 학교에 도서관을 정리해 주는데 KDC가 필요합니다. 네 스스로가 분류표를 개발해 볼 생각은 없니? 한번 만들어 본 친구는 무엇이 어렵고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왜 이런 고민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친구는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마지막인지 기억은 정확하지만 작품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학, 사회과학대학의 출입문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아무도 출입문에 이름이 붙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출입문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표지판을 붙여서 방향 표시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설문을 통하고 사람들에게 응모를 해서 출입문들의 이름을 정하고 그 이름에 방향 표시표를 달았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방향 표지판을 달겠다. 어느 방향으로 가면 파리는 여기서 몇천 킬로인데 이쪽 방향으로 가면 파리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 생각의 폭을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의 폭을 엄청 넓혀주려는 의도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일을 해보면 어디 가면 그냥 안 보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지? 병원들이 제일 잘 되어 있는데 병원에 가보면 바닥에 병원에 가는 자기가 하는 병원 그 과 이름들이 쫙 써있기도 하고 시설들의 이름이 쭉 담겨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서도 가끔 제가 느끼는 게 있죠. 여기도 여전히 출입문에 대한 이해는 없구나. 누군가가 들어왔으면 누군가가 짚어나갈 거라고 알지만 골목을 몇 번 반복해서 이리저리 꺾다 보면 자기가 어디서 들어갈지 모릅니다. 옛날 어릴 때 동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과자 부스러기를 버리고 쭉 찾아 들어와서 다시 역으로 짚어나오려고 하는데 다른 동물이 갉아먹어서 길을 잃어버리는 얘기. 아니면 미로 같은 데 들어가면 항상 우측 방향으로 회전해서 돌다 보면 언젠가는 돌아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이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있는 것이고 수학적 검증도 되어진 것이고 실제 그런 경험을 가진 친구들은 잘 적응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왕좌왕에서 길을 잃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해봤다의 의미는 검증하는 작업도 들어있는 것이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는 일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두 가지 전부 다 우리에게는 관찰과 판단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냥 시키니까 했어. 나중에 몇 번 그럼 참 불편했는데 그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생각해봤니? 여러 가지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어떤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게 고객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그 일의 어떤 그 안전성, 그 일의 효과를, 결과를 우리가 담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것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방법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비용도 절감하고 노동력을 투입해서 많은 일을 해결했지만 그 속에서 많은 희생도 있었고 많은 뭐라 그럴까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면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이건 좀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왜 하지에 대한 근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도서관들이 많이 변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짜증냈던 문화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독창적으로 자기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참 고무적이고 진짜 우리 젊은 사서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만
일견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항상 짜증내는 학생들이 짜증내는 대목 중에 하나가 그걸 왜 하니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선생님이 기껏 우리 하자라고 시켜놓고는 갑자기 일 중간에 그걸 왜 하니라고 물어보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잊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전에 도서관장들이 관장들이 왔을 때 제가 그때 했던 말이 그겁니다. 문화 프로그램을 돌리고 교양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람을 모으는 일에 대해서 도서관은 좋아해야 하는데 왜 사서들은 반대했을까? 그 당시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장들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은 실적을 만들기 위함이고 도서관이 어떤 목적으로 생겼고 도서관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서들은 그 일을 반대했는데 반대한 이유는 본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서관이 무엇하는 곳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물어봅니다. 도서관이 책을 빌려주는 곳이니? 그렇다고 하죠. 아닌지는 않을 테니까. 그 왜 책을 빌려주지? 그래서 요즘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소위 그 평등권에 대한 얘기,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사는 사람들에게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보 평등권에 대한 얘기, 정보 수요에 대한 어떤 혜택에 대한 얘기들, 예, 그게 공공성이고 공익성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네들 스스로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왜 책을 빌리러 올까, 책을 읽으러 올까. 책이 유일한 수단이었고 책이 가장 경제적인 수단이어서 책을 빌려주고 책을 읽는 것 그럴 수 있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책보다 더 좋은 컨텐츠들이 상당 부분 나와 있고 또 스스로 어떤 동작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광범위해졌을 때는 책도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도서관에서의 책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도서관을 재해석해 놓고 보면 도서관에서 해야 할 일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의 목적이 뭐니? 그럼 저는 문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해도 글을 읽는 힘이 아니라 글을 넘어서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얘기고 자기 스스로가 자립해서 문제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얘기죠.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답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도서관의 일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넌 해봤어의 가장 핵심은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경험을 응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한 자기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가는 작업이다. 결과는 난 해봤어. 하지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라는 미래지향적인 발상, 관찰, 해석 이런 작업들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꿔가든 그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바꾸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꿀까? 이 속에서 이 어떻게 대목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보통 정년하신 분들이 하는 말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했더니 이런 거였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했던 것을 재해석하면 했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과 방법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이 과정과 방법은 응용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알았던 과정과 방법들을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요즘 어느 한 모임에 가는데 모임에 어느 한 분이 전직이 목 쑤셨는지 물건을 보면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만드는 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 굉장히 빠르게 만듭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FM이죠. 예전에 우리 사서 선생님들 책만 보면 분리번호가 줄줄줄줄 나오듯이. 그래서 제가 저분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FM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수행하고 있구나. 어떤 물건을 만들고 왜 만들고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까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어떻게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풍요로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만드는 것은 똑같습니다. 천편일률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의 생활도 혹시 어제 알바가 오늘 알바랑 똑같이 이어지진 않는지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내일 하는 일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반성을 통해서 다르게 해보기 소위 말하는 낯설게 쳐다보기 어제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좀 새로워 보이네 달라 보이네
오늘은 어떻게 해볼까? 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 작업이지 않을까. 그래서 넌 해봤어? 난 해봤거든. 해석과 관찰과 해석이 담겨 있는 말이고 답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된 얘기인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이 되든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실천과 이론. 해봤는데 이렇게 되더라. 왜? 그 부분에 있어서 학술적 뒷받침도 필요한 것이고 실천적 가치도 더불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약간 지나가는 말로 한번 넌 해봤어? 난 해봤거든.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